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유익이 없기 때문인데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하는 이유는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앞으로 좀 저희 남편이 좀 자고 있는데 아침에 잠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그냥 저는 좀 아침에 그냥 눈이 떠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시간에 뭐라도 좀 찍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사실 어제 하나 찍었는데 얼굴이 너무 땡땡하고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서 이거는 약간 찍어서 올리면은 좀 뭔가 몸에 혹시 문제 있는 줄 잘못하면 아시겠다 싶어서 그냥 선글라스 끼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 그 정도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정치를 관심을 갖게 됐어요. 거의 20대 초반이었는데 진짜 완전 극 초반이죠. 그래서 저는 20대 내내 탄핵을 겪게 됩니다. 예. 20대를 거의 탄핵만 겪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좀 게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별 생각이 없다가 뭔가 좀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네. 문 정부가 되면서 문씨가 되면서 문제의식을 좀 느꼈고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막 대한 언론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이제 보통 대안이라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레프트 쪽 용어인데 이제 지금 주류가 돼서 대안이라고 하면은 그 레프트가 아닌 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걸 많이 찾아서 다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깊게 관여했다고 할지 좀 활동을 하게 된 게 조국 사태 아마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많은 분들이 조국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늘면서 저도 내심 이제는 소수가 아니구나 뭔가 이렇게 이런 좀 더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어쨌든 나라가 잘못된 건 맞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단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유튜버분이 만든 단체죠. 지금도 제가 있는 단체죠. 네,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가서 뭐라도 하는 마음으로 가서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가 시간 흘러 그냥 완전히 메인 멤버 같이 돼버리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나가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좀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이 있었는데 전 이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좀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제 주변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고 교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의.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저희 단체는 이제 제가 아까 조국 사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기존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넘어온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구나 라는 거를 그때 이제 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또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하여튼 그랬던 좀 긴, 그리고 좀 몇 가지 되게 입장이 달랐던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있고,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또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좀 여러 부분에서 그런 게 달랐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옳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정치 쪽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다 내가 그 옳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옳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데, 또는 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점점 정치라는 것 자체에는 관심이 줄어들고 그냥 일만 하게 됩니다. 일만 그냥 진짜 최소한의 뭐 공통된 문제의식들, 뭐 간첩이 문제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 다 뭐 간첩 문제라는데, 뭐 민주당 지지하고 뭐 지금 국민의힘당 지지하고 간첩이 문제인 거는 다 알잖아요. 이거는 뭐 그 좌에서 우까지 이만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뭐 지금 좀 좌우반전돼서 다르게 나오는데, 뭐 이쪽이 레프트여도 이렇게 한 요쯤에 뭐 레프트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쪽에 우에 끝단이고 여기가 있고, 그러면 한 요 정도까지만 와도 솔직히 간첩이 문제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그 정도 선? 그 정도 선에서 공통된 선에서 어차피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나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때도 제 남편이랑 그때 만나고 있었는데, 이게 남자친구죠. 전 남자친구죠. 현 남편이고. 근데 아니 대체 너가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들어줘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뇌정지 왔어요, 솔직히. 난 옳은 말 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너 그 레프트 싫어하는데 그 레프트 애들이랑 다를 게 대체 뭐야? 걔네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야?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그래서 지난 약 한 5년에서 6년간 사실상 그냥 우파 운동권이랑 다를 바가 없지 않았나. 그냥 그 운동권 리버스 시킨 우파 운동권 생활을 했다고 저는 이제 저를 그렇게 보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엔 좀 부정했죠. 아니 내가 옳은 거 하는데. 저희 남편은 솔직히 좌파 우파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런 정치 관심 갖는 거를 애초에 좀 약간 사치스럽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그 먹고 사는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정치에 관심 가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이제 저희 남편 만나고 알게 된 거죠. 좀 복에 겨웠다? 뭐 이런 표현도 듣고, 뭐 한 집에 100억 쌓아뒀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정치 관심 가져야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 생각만 했어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아니야. 정치 뭐 저는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저는 성향 없습니다. 이러면은 전 중도예요. 이러면은 거의 솔직히 100이면 100 레프트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만 좀 강했기 때문에 뭐 저희 남편이 얘기 솔직히 안 들었습니다. 헤어질까도 생각했어요. 진지하게. 그 처음에 이제 저희 단체 들어갈 때 헤어지고 가야겠다. 난 그냥 사회 이 활동에 뭐 투신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난 좀 이런 거 할 생각인데 좀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니까 반대하고 의아해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냥 뭐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질
필요까지는 없다. 뭐 난 뭐 이해는 한다 또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뭐 본인이 레프트가 아니고 진짜 중도라면은 애초에 뭘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진짜 그냥 냅뒀어요. 그 결혼해서도 저를 막 제 보이지 않는 곳에, 제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저희 남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짓 하면은 좀 막아야 되니까 늘 거의 제가 있는 모든 곳에 다 있었어요. 보이진 않지만 늘 항상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의 하나님 같은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단체 유튜브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다 저희 남편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짓 할까 봐. 그래서 저는 성별 바뀌었으면은 솔직히 결혼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여자라 다행이네요. 여자라서 살았다. 거의 뭐이 정도 수준이에요. 솔직히 저 남자였으면 결혼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랑. 그리고 예, 뭐 백화점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자였었으면. 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여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뭐 웃자고 하는 소리니 죽자고 덤벼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상태가 분노의 상태가 한 4년 이상을 가요. 나는 옳은 거 하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맞는데 아무도 뭐 단체에 다 다른 얘기하고 막 난 분명히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심지어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은 이 코 시국이었어요. 이건 어차피 지금 그 무슨 청문회 이런 것도 나오니까 앤서니 파우치라는 사람 청문회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100한 몇 번을 자기는 변호사 조언 받아가지고 발언하지 않겠다 뭐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약간의 역겨움을 느낍니다. 네, 솔직히. 어쨌든 그 당시에도 단체, 제가 무슨 시민활동, 사회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 단체는 그런 거에 대한 합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 가진 사람이 일단은 저밖에 없었어요. 저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되나요? 그래서 그냥 뭐 제일 나이도 어리고 아무도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상해 보일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자주 울었어요. 눈물이 막 그냥 나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런 거 뭐 그런 불합리함에 어떻게 보면 맞서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왔던 건데 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건데 내가 활동한다고 해서 내가 이런 거에 목소리를 낼 수가 없구나. 물론 개인으로는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 하는 유튜브도 만들어서 길에서 막 사람들 인터뷰하고 그래요. 그냥 우리 단체 차원에서 사실 해주면 좋을 건데 아무도 뭐 그 문제의식 못 느끼니까. 그러다 이제 뭐 영상을 하나인가 2개 올렸는데 그냥 바로 2스트라이크를 먹고서 채널이 그냥 뭐 영상이 삭제돼 버립니다. 그냥. 예. 뭐 나름 그 겨울에 추운데 가가지고 다 인터뷰하고 했는데 그거 올리니까 삭제되더라고요. 영상이 그냥 무슨 뭐 가이드라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게 안 되겠구나. 어쨌든 유튜브 생태계가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도 그냥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면서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세계가 거의
막 그런데 불합리함을 느끼면서 더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정치적인 뭐 문제들도 있죠. 좀 다른 부분들 있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언제 깨졌냐면 이 날 그냥 둬야겠다. 이제 좀 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 거. 이제는 그냥 그전까지는 내가 옳은 거 하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주고, 저 사람들이 잘못됐어, 저 사람들은 틀렸어,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또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국면이 또 벌어져요. 근데 그때 제가 서울대에 시국선언 하는 거를 유튜브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체로. 이제 그 전에 계셨던 분들 나가니까 그런 모든 목소리 내는 것들이 좀 자유로워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갑니다. 가서 이렇게 있는데, 대진년이라는 단체에서 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 시간에 하는 걸 알고서 그 전 앞 시간에 와서 난리를 피는 거죠. 계속 철수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극우 뭐 어쩌고 그러는데, 뭐 칼 들고서 뭐 성향 다르다고 죽이는 것도 아닌데 대체 극우라는 말 왜 쓰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극우라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죠?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근데 뭐 극우 어쩌고 단체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잘못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나쁜 말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남편이 늘 보이지 않지만 늘 항상 함께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니 뭐 너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뭐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러면서 막 저 막 흉내내고 이상한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걸 저를 막 흉내를 내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도 그랬죠. 뭐라는 거야, 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뭐 그렇게 자기는 관심도 없었고 이런 일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뻔히 그렇게 간첩이 많은데, 이 한국에 간첩이 많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 그냥 일하는 거 바쁘고 뭐 그냥 생계가 뭐 하여튼 일하는 거 바빠서 뭐 사회활동 관심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에 하는 사람들의 그런 거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니, 그럼 내가 틀렸어? 이거죠. 말 맞다나? 내가 틀렸어? 쟤네가 잘못 먼저 한 건데? 그래가지고 나도 소리 지른 건데? 뭔 잘못이야, 그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상태가 근데 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한 4년을 그런 상태로 살았는데, 이게 막 그때 막 분노에 차가지고 그 모든 시국 선언한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반쯤 돌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진짜. 그러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 강의 같은 게 있었어요. 강의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강의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 행위 자체가 뭐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뭐 목소리 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막 경건을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집회를 가면 경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되게 극단적 대치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스스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부끄러운 행동 했구나. 내가 좀 잘못했다. 내가 그냥 옳은 일 한다는 핑계로 남들의 뭐 조언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한 채로 그런 데 빠져 살았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통 하는 얘기가 뭐 자기 높이는 행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고, 그래서 자기가 높아 보이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한다.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신념이 맞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내가 뭐 나만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뭐 벌고 싶어서 더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돈보다 더 무서운 자기의의 어떤 트랩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좀 지금도 거의 그냥 공개적으로 박는 자기 회개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동안, 지금도 사실 그렇고, 좀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옳지 않은 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거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잘못됐다는 생각을 문득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남편이 비수같이 꽂았던 말들이 갑자기 이제 다시 다 들어오는 거죠. 뭐 집에 100억 쌓아뒀냐 뭐 이러면서, 아니면은 너가 가정을 먼저 챙겨야지, 지금 뭐 자기 스스로 뭐 이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사회활동하고 뭐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맞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제 갑자기 들어오면서, 저도 이게 제가 원래 주장하던 거랑 지금 제 삶이랑 뭔가 괴리를 갑자기 확 느껴버린 거예요. 이러다가 나도 586처럼 늙겠구나, 잘못하면은. 이 생각이 빡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주로 이제 저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와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예요, 이거. 학문의 권장. 근데 이런 데서 나왔던 것들도 그러니까 다 생각나는 거죠, 갑자기. 뭐 이런 데서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뭐 젊은 사람이 뭐 글 몇 자 읽고, 뭐 책 몇 자 읽고, 뭐 세상 다 아는 척 하면서 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에 어떻게 보면 막 나서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지금 정확한 워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왜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다 몰려오듯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빡 들었습니다, 그때. 나 지금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뭐 나라 무슨 뭐 그런 거 하기 전에 가정을 돌보고 개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나라도 돌보는 거구나. 그거를 그때 좀 알게 돼요. 멍청해서 좀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좀 구조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보통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저같이 이제 뭔가 뭐 단체 뭐 이런 활동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냥 다 뭐 저 비슷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생각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이거는 젊거나 늙거나 할 거 없이 정치를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나는 이제 그러니까 전업 정치인이 되는 걸 목표로 한번 걸어보는 거죠. 권력의 정점에 가보는 걸로. 그거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어디 뭐 패널 아니면 뭐 작은 유튜브면 더 큰 유튜브 아니면 뭐 조금 더 가면 방송하거나 무슨 패널, 고정 패널 뭐 이런 거를 꿈꾸는 거예요, 다. 결론은 자리죠. 근데 제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목표 설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좀 이거 좀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더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그런 거에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뭐 제안 받았을 때도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근데 그냥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체 분들 대부분이랑 이제 뭔가 안 맞았다고. 그래서 이제 뭔가 두피처럼 가려고 했던 거지. 무슨 막 정치에 막 나는 뭐 권력에 막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일단 잘. 제가 관심이 애초에 정치에 그렇게까지 막 관심이 물론 있었는데 막 그렇게 그런 쪽으로 있진 않았어요. 막 뭐 무슨 당에서 뭐 어떻고 막 무슨 당에 막 누가 있고 막 이런 걸 다 꿰고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니었고 그냥 세계의 권력과 그런 구조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전 좀 그러니까 방구석 음모론자라는 말을 보통 쓰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부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정치에서 무슨 뭐 의원이 되고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겠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다른 것도 있었고 뭔가 저만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부류가 있어요. 사실 정치 이런 제가 보니까 뭐 좌우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본 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고관여 시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관여 시민. 첫 번째 고관여하는 시민. 두 번째 그 유튜버, 정치 유튜버. 그리고 세 번째 국회의원. 이게 이제 다 세 가지가 다 같은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 달라요.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유튜버를 해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지 않는 어쨌든 댓글만 다는 시민들은 절대 유튜버 이해할 수 없고 유튜버는 이쪽을 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냥 원래 뭔가 자리에 있다가 나와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뭔가 문제가 생겨 있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도 여기서 세 번째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걸 이해를 하죠. 근데 그 보통 올챙이가 개구리 쪽 생각 못 한다고 다 있습니다. 이 유튜버도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유튜버 입장이 달라요. 이 시민들이랑 바라보는 뷰가 다르고 들어오는 정보가 다르고 방향이 애초에 다릅니다. 그냥 이쪽은 뭐 보통 시민들은 뭐 우파 뭐 단합해서 뭐 나라를 뭐 정상화해야죠 뭐 이건데 여기는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 국회의원도 같은 말을 하는데 생각은 달라요. 결국엔 다 뭐 보는 거랑 자기 지금 위치랑 내가 갖고 있는 정보랑이 다 달라져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튜버만 보다가 이제 하게 됐을 때는 또 그 괴리를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게 있고 저는 이제 제가 뭐 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위주로만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유튜브도 이제 세 개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그 돈 벌기 위해서 코인팔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네. 코인팔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있어요. 하나는 돈 벌기 위한 유튜버, 두 번째는 자리를 위한 유튜버. 이건 보통 좀 치는 애초에 좀 쳤던 분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치고 직업 나쁘지 않고 학력 나쁘지 않고. 네. 제가 그래서 좀 정치 얘기하기 꺼려지는 것도 있어요. 이 시민들이 너무 스탠다드가 높기 때문에 본인이 뭐 저는 뭐 고졸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뭐 고졸이시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좀 상한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됩니다. 유튜브로서는. 그냥 권위를 사람이 부여해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정치 얘기하는 유튜브로 시작했다가도 잘 한번 보시면은 아예 뭐 다른 쪽 지금은 유튜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솔직히 현명한 거예요. 아니 뭐하러 내가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하러 정치 얘기하면서 뭐 쟤는 뭐 고졸이네 뭐 고졸이라 어쩌네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는 단체에 있으면서도 좀 말이 새는데 그런 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냥 뭐 뭔가 어떤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일을 잘못하면은 쟤 고졸이라서 그렇다가 거의 바로 나와요. 이게 586 특인데 고졸 거의 사람 치고 만함. 이거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일단은 정치 얘기, 뭐 정치 유튜브 하고 싶은 분들은 대학은 나오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뭐 알바 아니고 난 그냥 얘기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하셔도 됩니다. 그걸 해서 인정받는 것도 어쨌든 능력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 정도 되는 뭐 20, 30대나 그런 생각하지 약간 나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고졸이다? 이러면은 바로 그냥 색안경부터 끼고 보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뭐 일리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그 회의적이에요. 아니 저 사람 그냥 일을 만약에 진짜 못해서 일 못하는 건데 왜 굳이 고졸이란 얘기 고졸이라고 꼭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싶은 그 정도 생각만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돈 하는 거랑 자리 뭐 이걸 발판으로 해서 난 정치인이 돼보겠다. 아니면 정치인이 돼보겠다. 아니면 어디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뭐 방송 패널 뭐 이런 거라도 좀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더 높은 자리를 위한 발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들은 사실 그냥 이런 분들은 사실 파이 싸움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한테 이제 떨어지는 돈은 결국엔 내가 그 자리를 갔을 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그런 좀 싸움에는 잘 안 끼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있고, 진짜 이게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뭐 전업으로 안 하고 뭐 부업으로라도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뭐 진짜 문제 있다 이런 걸 알리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게 3번도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3번도 보통 다시 1번으로 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걸로 회귀를 해요. 이게 사람이 진심이 되면은 부업 수준으로는 안 되고 전업이 되는데 전업이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거든요. 돈 관련한 걸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게 너무 소모적이고 이걸 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무의미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좀 지치기도 하고. 뭐 한 2016년, 2017년 이때부터 쭉 시작해서 이게 유튜버라는 게 이를테면 고정 지지층이 뭐 좌파든 우파든 한 30%씩 있다고 해보자고요.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는 사람들이 30%씩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무슨 뭐 갑자기 뭐 여론조사에 뭐에 따르면은 뭐가 뭐 70%입니다, 60%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가정을 30%씩만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게 30%예요.
그러니까 우파 유튜브 보면서 돈 쓸 수 있는 사람이 30%예요. 그러면 이 30%는 고정된 거거든요, 사실상. 왜냐면 저쪽에 있는 걸 뺏어오는 것보다 이쪽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데려오는 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다면 치킨을 좋아하고 피자는 싫어해요. 그러면은 치킨집 사이에서만 고를 거잖아요. 난 피자를 싫어하니까. 나는 뭐 차라리 튀긴 거 먹지 밀가루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치킨집에서만 찾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적은 저쪽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 저쪽이 아닌 거예요. 내 경쟁 상대는 당연히 피자집이겠어요? 같은 치킨집 하는 업장이 경쟁 상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점점 무의미한 죄송합니다. 점점 무의미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요. 전 이거 한 해, 두 해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하여튼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나쁘게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바꾸자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건데 세상 바뀌지도 않고 뭐 이상한데 다들 돈만 소진시키는, 그러니까 이 전체 진영에서 그냥 돈만 계속 소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그게 그리고 그런 게 구조적으로 사실상 반강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옆에 집 치킨집 아니 나도 치킨집 열어서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뭐 그것도 그렇게 해서 그것도 그것대로 나름의 능력이고요. 어쨌든 돈을 그쪽에 쓰잖아요.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단체에 있으면서 그것도 고민이었던 게 저희 단체는 무진장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분간은 좀 거의 활동 좀 많이 줄이고 완전 긴축 상태, 그러니까 완전 긴축 상태로 이제 가려고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건데, 제가 뭐 앞에 일단 제 개인적인 그 문제도 있고 제가 문제가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그렇게까지 활동을 하겠어요. 제가 스스로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 부분이랑 그 단체 문제도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매달이 거의 스트레스거든요. 뭐 저만 월급 좀 못 받거나 뭐 밀리는 거 이거는 둘째 치더라도 뭐 아직까지 그리고 그런 일까지는 없었어요. 뭐 조금 한 며칠 후에 좀 더 받고 막 이런 경우는 있었어도 이제 곧 벌어질 일이겠죠. 어쨌든 다른 친구도 있는데 보면은 어쨌든 이 친구도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매달이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면은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사실 돈 문제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그 전까지는 그걸 간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도 알면서 근데 막상 또 그렇게 할 능력은 없고 그래서 늘 고민이 되는 거죠. 늘 고민이 되다가 그냥 이거는 내가 이쯤에서 그냥 좀 빠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모두한테 다 좋겠다. 나도 좀 줄이고 어쨌든 그래도 여기까지 같이 해온 그런 의리가 있는데 뭐 집에 보내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뭐 더 깊게 말하기는 애매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도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이건 그러니까 대체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점점. 그리고 이제 이 진영 논리라는 게 사실 그런 말씀을 이제 끝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진영 논리라는 게 사람을
좀 멍청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멍청하게 만듭니다. 저도 좀 안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멍청한 거고, 제가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룹핑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됐던 시간이 길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당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제가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스스로 깨시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음모론 관련한 것도 영상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런 시간이 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깨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룹핑 된 거였어요.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에 그룹핑 된 거였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정치 유튜브도 지금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치 유튜브 해도 되고, 뭐 정치 발언 해도 되고, 다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정치 유튜브, 특히 이제 정쟁으로 뭐 옳고 그름, 무슨 특히 정쟁으로 몰아가는 걸 저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정쟁으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서 이게 뭐 그게 무슨 스포츠팀 응원하듯이 하면은 사람이 멍청해져요. 멍청해져서, 제가 이를테면은 지금 유명한 거죠.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코끼리를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저도 지금 코끼리 코가 생각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것도 저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봐요. 말을 통해서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영향을 준다는 건 그 사람 조종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되게 좀 관심이 많아요, 제가. 관심이 많았고, 그 영향권 안에 저도 있다는 거를 최근에 알고서, 그렇게까지 막 부정적인 뉴스나 이런 것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진짜 필요할 때 빼고는. 제가 일하면서 필요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진짜 기본적인 거 빼고는 사실은 노출이 저는 잘 안 되려고 해요.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니까. 나쁜 생각하고 근데 자꾸 그러면 몸도 안 좋아지거든요.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무비판적으로, 그리고 너무 노출되는 게 좋지 않아요. 그 모든 매체에 너무 노출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유튜브 그냥 이럴 거면 그냥 개인 유튜버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게, 그러니까 계속 입력만 받는 사람이 되면은 마인드 컨트롤 당합니다, 솔직히. 지금 찍어내는 사람이 돼도 안 당할까 말까인데,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 지금 다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어차피 나 누군지 다 알 거고, 왜냐면 지금까지 활동해 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럴 바엔 그냥 나도 이거 찍어내는 사람이 돼야겠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다만 이제 그런 방식은 아닌 거고. 네. 네. 그래서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오지랖이에요, 사실. 근데 그냥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 근데 그냥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들을 분들은 들으세요. 일단 취약해진다. 가스라이팅, 마인드 컨트롤에 취약해진다. 정치 유튜브나 뉴스나 너무 소비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누군가한테 답답함 느끼거나 분노하는 거, 이것도 저는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답답할 때 보면은 막 뭐 제 답답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완전 그냥 화이트 너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거 잡으면서 이게 막 비행기 추락할 것 같아요, 막 이러는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당한 거죠. 왜냐면 내가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니까. 이거 막 이렇게 붙잡고서 이거 이렇게 너무 꽉 잡아가지고 이제 손 하얘진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동안 그랬던 사람이라서 저는 이제 사람한테 근데 그런 걸 느끼진 않고 구조에 그런 걸 느껴요. 사회 구조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음모론 관련한 얘기할 때. 네, 제가 네. 그러고 특히 이제 2030들 그리고 뭐 애국한다는 분들 이거는 좌우할 거 없어요. 좌파도 어쨌든 자기네 애국한다고 하고 뭐 코스프레 오르면은 국위선양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거리 나가서 마이크 잡고 하는 게 그게 애국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애국이 아니에요. 그것도 애국일 순 있어요. 근데 그걸 해야지 애국이다? 뭐 그거를 해야지 옳은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거기 나가 있다고 애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교회를 나간다고 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교회만 나간다고.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뽕에 취해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로 내뱉으면서 걸어요. 취해 있지 말라고.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삶이 개판이고 내가 내 가정을 제대로 못 챙겨. 이러면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내 활동은 그냥 다 훼손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 간과했는데 제가 그렇게 뭐 나 이런 거에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활동해야지 하는 사람 치고는 이게 괴리가 너무 벌어지니까 저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채널에서는 뭐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마인드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고 현실을 살면서 느끼는 거? 뭐 제가 이제 올리는 것도 있어요. 뭐 해서 어떻게 좋아졌다. 뭐 또는 뭐 이런 거 하고 느낀 점 그런 거 위주로 좀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좀 현실을 살아보려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저것도 어떻게 보면 마인드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정치 얘기는 안 다뤄도 뭐 사회 현안이나 이슈 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너무 막 그렇게 과몰입해서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지금 정부 하는 거는 다 막 반대하고 뭐 죄송합니다. 근데 뭐 미국이 와서 뭐 어떻게 뭐 해줄 큰 거 이런 거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무의미합니다. 예. 지금 큰 거 온다는 게 2016년인가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굉장히 지쳤어요. 예. 사실 저는 지친 건 이제 2012년 정도서부터예요. 이제 런던 올림픽 때 사실 이제 세계 종말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거 온다잖아요. 이 얘기하면 또 시겁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정말 이런 거를 생각하냐 했는데 저 어린 시절에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전 진짜 2012년에 런던 올림픽 할 때 좀 이 세상이 뭔가 좀 멸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큰 거 거의 한 뭐 몇십 번 지났어요 이미 솔직히 네, 노답이죠. 근데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제 제 삶과 좀 가정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도 좀 필요한 사회 현안들, 이슈들, 네, 뭐 저희 삶과 좀 닿아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